자, 오늘은 JP모건 보고서를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전장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뭐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자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싸움, 그리고 거기서 생겨나는 새로운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첫 장은 아주 명확하게 시작합니다. 바로 새로운 글로벌 리더가 동쪽에서 떠올랐다는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격차가 정말 한눈에 보이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전환 투자가 무려 21%나 성장했어요. 이게 전 세계 투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그냥 압도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1910억 달러,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이제는 에너지 전환 기술을 직접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는,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글로벌 공급망의 심장, 엔진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꺼풀 더 벗겨보면 아주 흥미로운 게 나와요. 이 거대한 전환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확 밀어붙이는 새로운 동력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AI가 터지니까 당연히 거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근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하마거든요. 이걸 또 서로 연결하려면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고, 결국 이 모든 걸 감당하려면 맞습니다. 새로운 청정 에너지 인프라가 시급해지는 이런 직접적인 압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지점이에요. 해저 케이블이 예전처럼 그냥 데이터만 나르는 통신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AI를 위한 데이터랑 저 멀리 바다에 있는 해상 풍력의 전력을 동시에 운반하는 말 그대로 이중 용도 인프라가 된 거죠.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이 딱 만나는 교차로 새로운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병목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훨씬 더 거대한 무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바로 지정학적 경쟁이 벌어지는 체스판, 글로벌 공급망 전쟁이죠.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딱 보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러시아나 중국에 대한 의존이 그냥 이거 위험하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걸 계기로 서방 국가들이 아예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자, 공급망을 새로 짜자 하고 나서는 말 그대로 전략적인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리스크가 기회가 되는 참 역설적인 상황이죠. 특히 원자력 분야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전 세계 농축 우라늄 시장의 거의 절반, 44%를 러시아가 꽉 쥐고 있어요. 이건 서방 세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심각한 에너지 안보 문제일 수밖에 없죠. 바로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그냥 피해야 할 골칫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전체 원자력 공급망을 아예 새로 짜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법으로 러시아산 수입을 막고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자국 내 생산을 늘리고 있죠. 우리 한국 같은 동맹국들도 발빠르게 공급처를 바꾸면서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공급망 전쟁은 결국 정책의 충돌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죠. 미국과 유럽이 거대한 산업 정책을 무기로 어떻게 글로벌 에너지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미국의 IRA, 그리고 유럽의 REPower EU. 언뜻 보면 둘 다 친환경으로 가자는 거 아니야? 싶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목표가 미묘하게, 하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기술 패권이 최우선이고요. 유럽은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이 가장 시급한 과정인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주 복잡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둘 다 녹색 전환이라는 큰 그림은 같지만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쪽 장단에도 맞춰야 하고 저쪽 장단에도 맞춰야 하는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 복잡한 싸움 넘어 미래 에너지 게임의 판을 아예 뒤집어버릴 진짜 게임 체인저는 과연 뭘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핵융합입니다. 아직은 먼 미래의 얘기 같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AI 시대가 필요로 할 그 어마어마한 전력을 감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궁극의 에너지원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당장 상용화된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수십 년은 더 걸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민간 투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기술 개발 속도도 빨라지면서 그 시간표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있는데 이건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수력 발전이에요. 에이, 그거 옛날 기술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알던 그 수력 발전이 아닙니다. 이 오래된 기술의 가치가 지금 완전히 새롭게 재평가되고 있거든요. 핵심은 바로 에너지 저장입니다. 양수말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전기가 남아돌 때 그 힘으로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놨다가 전기가 필요할 때 그 물을 내려보내면서 발전하는 방식이에요. 말 그대로 거대한 자연산 배터리인 셈이죠. 이게 바로 해가 지면 멈추고 바람이 안 불면 멈추는 태양광, 풍력의 가장 큰 약점을 해결해줄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복잡한 전장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피해야 할 버그가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됐다는 것. 둘째, AI 같은 새로운 기술 수요가 에너지 인프라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 셋째, 변압기처럼 평소엔 눈에 띄지도 않던 기술들이 이제는 전략적인 요충지가 됐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는 결국 기술과 공급망, 이 두 가지를 모두 손에 쥐는 자의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의 끝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시대, 과연 최후의 승자를 결정하는 건 압도적인 기술력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현실, 지정학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